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나치도 빼앗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1944년 아우슈비츠. 모든 걸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모, 아내, 가족, 전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빅터 프랭클, 1905년 오스트리아 빈. 이 사람 고등학생 때 프로이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팬레터가 아니고 자기 논문을 보낸 거예요. 프로이트 반응이 어땠을까요? 답장을 보내서 네 논문 학술지에 실을게 했어요. 고등학생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거예요. 의대 졸업 후 정신과 의사가 된 프랭클은 자살 위기 청소년 3만 명을 치료했어요. 그 과정에서 프랭클은 뭔가를 발견해요. 프로이트는 말했어요. 인간의 근본 욕구는 쾌락이라고. 아들러는 말했어요. 인간의 근본 욕구는 권력이라고. 프랭클은 생각했어요. 둘 다 틀렸다고. 그럼 뭐가 맞을까요? 프랭클의 답은 잠시 후에 나와요. 1941년 프랭클에게 선택지가 생겼어요. 미국 비자가 나왔는데 혼자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가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부모님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거든요. 이 결정 하나가 그를 아우슈비츠로 이끌었어요. 1942년 체포가 되고 아우슈비츠, 다하우, 카우페링, 튀르크하임 네 곳의 수용소를 전전했어요. 수용소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옷, 신발, 안경, 반지, 이름도요. 프랭클의 이름은 119104가 됐어요. 근데 이 지옥 속에서 프랭클은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같은 환경,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놀랍도록 버텼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딱 하나만 빼고. 그게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용소에는 다른 죄수의 빵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극한의 배고픔 속에서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죠. 근데 반대로 자기 빵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도 굶주리면서요. 나치는 두 사람에게서 똑같이 모든 걸 빼앗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항상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자유예요. 두 번째 발견이에요.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를 다시 만나겠다는 이유, 완성 못한 원고를 써야 한다는 이유, 수용소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 이유의 종류는 달랐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놀랍도록 버텼어요. 반대로 이유를 잃어버린 순간 사람들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살 이유를 잃어서예요. 프랭클은 여기서 니체의 말을 떠올렸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항상 아내를 생각했어요. 아내 틸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버틸 수 있었어요. 프랭클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미소가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이미 다른 수용소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프랭클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아내를 향한 사랑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 장면이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지옥 한가운데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거잖아요.
살아 돌아온 프랭클은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완성했어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챕터 1에서 프랭클이 뭘 발견했다고 했죠? 프로이트는 쾌락, 아들러는 권력, 프랭클은 의미, 아우슈비츠가 이걸 증명했어요. 쾌락이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권력이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고테라피는 3가지 방법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일을 통해서. 두 번째,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통해서.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인간의 마지막 자유예요. 근데 현대인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건 1945년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수용소보다 현대 사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수용소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명확했어요. 나치가 있었고 철조망이 있었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은 달라요.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아프면 치료도 받아요. 근데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이걸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어요.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의미 없는 느낌. SNS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 혹시 이런 감각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다 의미를 잃어버린 증상이에요. 프랭클은 말해요. 현대인의 우울증과 불안의 상당 부분이 의미의 부재에서 온다고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공허함이에요. 의미를 찾아야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로고테라피에는 독특한 기법이 있어요. 역설적 의도예요. 불면증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잠을 못 자서 괴롭다고 해요. 프랭클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밤 절대 잠들지 마세요. 최대한 오래 깨어 있으세요.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가서 잠들었어요. 왜냐면 잠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불면증을 만들었거든요. 그 불안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무대 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연에서 최대한 많이 떨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덜 떨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에요. 현대의 인지행동 치료에도 영향을 줬어요. 두려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 커져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작아지거든요. 프랭클이 살아 돌아온 뒤에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책을 익명으로 내려고 했어요. 이름 없이 그냥 경험만 쏟아내려 했거든요. 친구가 타이프라이터를 치고 프랭클이 말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몇 일 만에 완성됐을까요? 9일이에요. 친구들이 말렸어요. 이름을 실으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달았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몇 부 팔렸는지 아세요? 1200만 부예요. 미국 의회 도서관이 선정한 세상을 바꾼 책 10권 중 하나예요. 9일 만에 쓴 책이 8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꿨어요. 오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지금 힘드신 분 계신가요? 지금 공허하신 분 계신가요? 이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도 의미를 찾았어요. 당신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프랭클이 겪은 것보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찰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밤 딱 하나만 물어볼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보이는 순간 어떤 고통도 달라 보일 거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